자, 2023학년도 모원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원 여기 이제 해설을 좀 해보겠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역시 이제 기본적인 상황,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약간의 변형을 한 문제들을 풀 수 있고, 자 이제 이거 기본 문제들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 관련된 건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다양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역시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한 문제들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해설을 좀 강의를 해보겠어요. 일단 1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얘가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원이랑 만요 절대값 1차 이런 것들이 이제 1학년에서 이렇게 절대값 1차 있는 것들을 연습이 단련된 사람들은 이제 금방금방 보이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려놔야 되고, 만나는 중 X좌표가 양수인 점, 음수인 점, OP가 나타내는 각 알파, OQ가 나타내는 베타일 때, 자 요거 성립할 때 N값 구하는 건데, 자 일단은 그림을 하나 그리겠어요. 자 얘는 이제 중심이 원점인 원이지. 그래서 중심이 원점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X축 Y축이 있다 그러면 원을 하나 이렇게 다 그려놓고, 솔직히 이 원은 별로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자 이제 반지름이 얼마야? 이제 5라는 거 알잖아. 반지름 5. 자 이제 문제는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자 얘는 원점에서 꺾이지. 자 원점에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V자로 꺾이는 거죠. 꺾이는 원점이잖아. 자 이렇게 V가 되는 절대값 1차. 전형적인 요렇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양의 실수라 했으니까 M이, 이제 M이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요쪽. 항상 여기 절대값을 기준으로 이제 꺾이잖아.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오른쪽, 요 왼쪽, 요 쪼가리 그래프식을 따로따로 써놔야 돼. 꼭 써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y는 mx가 되죠. 자, 요쪽은 y는 그럼 마이너스 mx가 되겠어요. 오케이? 꺾이니까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요 정도는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요점이 p야. 문제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 p가 되는 거야. 여기가 q가 되는 거죠. 두 점. 자, 이 녀석이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p가 알파고, 그 다음에 q까지 이렇게 된 게 베타,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되지.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정의가 원래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x좌표 뺀 거분의 y좌표잖아.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는 다 알 거라고 봐. 그런데 얘가 특별하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x축이 있으면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직선 있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로 구하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야. 뭐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바로 기울기야. 그러니까 직선의 어떤 x축과 이루는 각,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루는 요 각이 세타면 그거의 탄젠트 값이 바로 기울기다. 요 개념을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빨리 풀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 요 직선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놨어. 탄젠트 알파가 바로 m이 되는 거고, 똑같이 생각하면 탄젠트 베타도 마이너스 m이 돼야 되죠. 여기는 이만큼 각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인데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잖아. 그래서 이걸 놓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탄젠트 알파는 여기 바로 m인데 탄젠트 베타가 나왔어요. 여기는 코사인 베타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코사인이에요. 자, 탄젠트 값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구하는 거는 세모 그냥 이렇게 한다. 직각삼각형으로 잽싸게 그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가 베타죠 지금 여기가. 그럼 베타를 여기다 그냥 써. 원래 베타가 얘가 아니지만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1분의 얘분의 얘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든 간에 신경 쓰지 마는 거야. 그냥 여기가 플러스라고 생각해서 여기 베타면 탄젠트는 얘분의 얘잖아. 그럼 m이 되려면 여기가 1, 여기가 m 돼야 되죠.
그럼 1분의 m이니까 m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빗변,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쓰면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베타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오케이? 예분의 예잖아, 코사인은. 근데 저기서 이렇게 할 때는 꼭 요게 몇 사분면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베타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 그럼 코사인은 음수지. 코사인 값은 음수니까 여기 그때 여기 마이너스 주면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쌤은 요게 제일 그냥 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m.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다 투입하겠어요. 자, 여기다 투입하면 탄젠트 알파는 지금 m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식을 여기다 쓰면 탄젠트 알파는 m이고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자, m제곱 플러스 1 분의 1이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다 끝난 거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요걸 요쪽으로 가고 5m을 요쪽으로 가서 양변 대각선치기를 하지. 대각선치기 해서 또 한번 제곱하면 m이 m제곱 요런 잔계산을 안 합니다. m제곱이 16분의 9가 나오는데 이제 m이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뿔마 4분의 3이지. 근데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에서 답은 2번이 되겠어. 이제 14문제 보면 자, 이게 전형적인 취향꼴. 자, 얘가 이제 여기서 4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여기는 2x 2의 마이너스. 요거 보면 공부를 조금만 하는 학생 금방 알아. 치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치환하면 범위를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 하여튼간에 모든 실수에서 얘가 정답한 k값의 범위 구하는 건데, 자, 일단은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있죠. 요거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하겠어요. 자, 치환하면 뭐 남겨?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 남기고, 문자는 치환되면 범위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치환된 거냐면 얘. 그러면 요거는 범위라는 건 보통 최대체 속값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 모양 보면 최대체 속값 관련된 거 보면 산술기하가 생각나야 되지. 산술기하를 쓰겠어요. 산술기하라는 건 두 개 더한 거가 항상 커나왔다 2루트 곱한 거지. 물론 양수라는 조건에서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면 2루트 이렇게 요거 두 개 곱해야 되죠. 2루트 곱한 거. 그럼 요건 지금 결과적으로 요거 곱하면 2의 영승이잖아. 2의 영승은 1이죠. 그러니까 결국 2만 남지. 그러니까 얘는 2 이상이 돼야 돼. 얘의 범위를 t한테 넘겨주고 장렬하게 희생해야 돼. 그래서 t는 2 이상이라는 거 하나 이거 잘 기억하고 있고, 요건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나온 이제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거잖아.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결과적으로 곱하면 2의 영승이잖아. 그럼 1이죠. 그럼 요게 지금 t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다 넣겠어. 이렇게. 자, 넣은 거는 이제 여기다 쓰면 밑에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2kt가 되고 오른쪽은 5k 플러스 2. 자, 여기다가 t제곱 마이너스 2는 거고 여기다가 t는 거예요. 근데 요거 쓴 거지. 걔가 0보다 크다 그랬어. 자, 정리하니까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5k. 자, 0보다 큰데 t가 뭐 이상이야? 지금 2 이상이죠. 현재 요 범위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t가 2 이상에서 얘가 보면 2차 부동식이잖아. 2차 부동식이 0보다 항상 큰 조건. 자, 이거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추론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요 과정들을 많이 연습했어야 돼. 1학년 때.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차 함수 추론이야.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럼 반드시 그래프로 추론해야 돼. 그래프로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요거를 요 앞에 있는 요거를 ft라고 놓겠어요. ft라고. 자, 그럼 2차 함수 추론은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이다. 축. 그러려면 완전 제곱식을 해야 되죠. 그럼 완전 제곱식을 하면 요는 t-k에 완전 제곱식 좀 빨리 했어. 그러면 5k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정식하면 요것도 지워야 되겠다.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는데 요게 ft인데 축이 뭐야? 대칭 축이 t는 k죠.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야. 대칭 축이 미정이야. 확정되지 않았어. k래서. 그럼 이 k 값의 범위, 이 대칭 축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주어진 범위 여기 있잖아. t가 2 이상. 요 주어진 범위 안에 이 t가 속할 때와 속하지 않을 때, 포함될 때, 주어진 범위 안에 있을 때, 있지 않을 때로 반드시 경우 나눠서 풀어야 돼요. 경우 나누자.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보겠어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지금 k가 주어진 범위에 있는, 즉 주어진 범위가 t가 2 이상이죠. 그러니까 k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하겠어요. k가 2 이상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축이 있고 대칭축이 지금 2가 경계가 돼서 대칭축이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k가. 그리고 이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은 봐야 되니까 여기 최고창이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렇게.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범위는 2 이상일 때만 보면 돼. 그러니까 2의 오른쪽이지. 2 이상이. 이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왼쪽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2의 오른쪽에서 자 0보다 크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0보다 크다가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이지. x축 위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그러려면 x축 위니까 최소값을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치면 자 여기 왼쪽은 필요가 없어요. 2의 왼쪽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제일 작은 값이 여기지. 제일 작은 값 여기에서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잖아. 제일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크잖아. 오케이? 얘가 x축 위에 붕 떠 있으면 다 붕 떠 있잖아요. x축 위에 떠 있다는 거가 0보다 큰 거니까. 그럼 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현재 얘가 t축입니다. t가 k일 때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쓰면 따라서 f k t가 k일 때 값이 최소값이야. 그럼 fk는 현재 얘가 f 이거지. 그럼 여기다 t 대신에 k 넣으면 이거 0이고 요건 0이고. 설명을 장하게 해서 그렇지 혼자서 풀면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fk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잖아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그래서 요건 풀면은 0에서 5 사이가 나오면 5 사이가 나오는데 요건 빨리 했어. 자, 어떤 조건 하에서요? 2 이상인 조건 하에서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로 답을 내야죠. 어떤 조건 하에서 나왔으니까. 그다음 이제 결과적으로 2 이상에서 k가 5보다 작다 나오겠어. 자, 여기 이제 하나 구한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k가 뭐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해야 되죠. k가 2보다 작을 때 하면 이제 t축이지. 이제 x 대신 t축이 이렇게 넣어지고 2가 경계가 되고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k가 있는 거죠. k가 2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문제에서 우리가 조건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만 이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축이 여기 있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고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죠. 요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그럼 최소값은 얘는 F2라는 얘기야. F2가 최소값이죠. 얘가 0보다만 크면 되죠. 그럼 항상 다른 녀석들도 다 0보다 크잖아. 자, 그럼 F2는 F3를 이렇게 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다 2 넣으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2 넣으면 4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5K.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쓰면 F2가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4K 뒤에 플러스 5K지. K가 0보다 커야 돼.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답이 아니고 요 조건 하에서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나왔잖아요. 최종적인 여기에서 답은 마이너스 4에서 뭐 사이? 2 사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답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얘가 나왔고, 첫 번째 경우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요놈이 나왔죠. 오케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요 2랑 여기 2가 연결이 되죠. 여긴 2보다 작지만 또 2보다 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답인데 연결해서 하나의 모양으로 쓰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4번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어요. 15번 문제는 좀, 이쪽 15번 문제는 지수 로그 함수를 활용한 대소비교, 그래프를 활용한 대소비교를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못 풀지 않았나, 못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런 기출문제, 모의고사 같은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나왔으니까 한번 문제 보겠어. 자, 일단은 로그 함수. 로그 함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만 생각해서 하겠어요. 편하게. 로그 2x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자, 증가함수잖아. 로그 2x는. 그럼 로그 3x는 여기 1,0을 지나는 거잖아. 로그 함수는. 근데 이렇게 해서 아래로 지나요. 얘보다. 로그 2x보다. 자, 3이 무겁잖아. 2보다. 크니까. 무거우니까 눌릴 거 아니야. x축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이잖아요. 자, 로그 함수 증가함수는 밑이 클수록 아래쪽 x축에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 개형이야. 로그 함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로그 3분의 1 x는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로그 3분의 1 x죠. 그러니까 로그 3분의 1 x는 이게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나가서 마이너스 로그 3x잖아. 그럼 마이너스 로그 3x는 로그 3x를 뭐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지. 오케이?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인 게 x축 대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 3x를 요 x축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그럼 로그 2분의 1 x는 로그 2x를 x축 대칭한 거죠. 로그 2분의 1 x는 이렇게 되겠으니까 x 순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y는 로그 2분의 1 x야. 똑같이 생각하면.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둘 다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인데 3분의 1이 더 작지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일 때는 로그 함수가 밑이 작은 게 x축에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 생각보다. 얘는 밑이 큰 게 x축에 달라붙고 얘는 밑이 작은 게 x축에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증가 쪽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알기 편하잖아. 그러면 이거 역수로 만든 게 x축 대칭이야. 이거 역수로 한 2분의 1, 로그 2분의 1 x가 바로 이거 x축 대칭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 관계만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풀렸을 것 같아요. 자, 그걸 가지고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좀 지우면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험을 보면 a분의 1보다 b분의 1 크고 c가 커. 자, 이게 이렇게 나온 것도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프 개형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어요. 자, 로그 a, b랑 로그 b가 누가 크냐 물어봤는데, 자, 먼저 로그 a, b를 먼저 보겠어요. 기억을 보면. 그러면 로그 a의 a보다, 자, 문제에서 a가 커, b가 커? 자, 현재 이 상황에서 볼까? 이 상황에서 a가 밑에 있지. 로그 함수 밑이 a자리가 밑에 있잖아. 그러면 더 무거우니까 a가 b보다 큰 거예요. 현재 여기서 봤을 때 a가 b보다 크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니까 현재 얘는 지금 그리고 둘 다 증가함수니까 1보다 크지. 자,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요. 1보다 크다는 것도. 증가함수처럼 그려지니까 1보다 커야지. 자, 그럼 여기서 로그 ab랑 로그 a는 누가 커? 자, 밑이 a인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니까 큰 놈이 크잖아. 근데 a가 b보다 크니까 얘가 크죠. 그러니까 a가 커. 그럼 로그 a는 똑같으니까 1이지. 그럼 로그 ab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로그 ba가 있어요. 자, 로그 ba. 그럼 로그 bb를 생각하면
얘는 이쪽이 크지. A가 B보다 크거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B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잖아. 그러니까 큰 놈일 때 크잖아. 그럼 로그 BB는 여기가 밑이 같으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B는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수고, 얘는 1보다 작은 수야. 당연히 얘가 크잖아.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보기를 보겠어요. 제가 이제 양수 K에 대해서 얘이면, 자, 일단은 문제 조건이 C가 제일 크고, B분의 1, 그 다음 A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순서대로, 좀 막자 할까? A분의 1이 가장 작고, 그 다음 작고, 제일 크잖아. 지수가 제일 작은데, 전체적인 값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이 K가 증가함수여야 돼, 감소함수여야 돼? 감소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요건 지우겠어요. 감소해야 되니까 K가 이걸 봤을 때 우리가 K가 0에서 1 사이라는 걸 캐치해야 돼. 오케이? 요거가 크기가, 요 지수의 크기가 얘가 제일 작은데, 이제 A분의 1이 제일 작은데, 전체적인 값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이 밑이 감소니까 0에서 1 사이여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요거 내가 물어봤어. 요게 성립하냐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보면 밑이 A분의 1, B분의 1, A분의 1이구나. 막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그쵸? A분의 1, B분의 1. 그럼 여기서 여기, 요 로그 BX를 보고, 아까 쌤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여기 로그 3인데 3분의 1 되면 X축 대칭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니까 요거 A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그리겠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린 거야. 그러니까 A분의 1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자, 이게 로그 뭐라고요? A분의 1 X. 로그 AX를 대칭해야 되니까, X축. 그럼 BX 대칭하면 요렇게 되죠. 요 사이. BX는, 이게 여기가 좀 세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어요. 이게 좀 크게 나와요. 굉장히 여기가 좀 세밀함을 좀 요구해. 오케이? 세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그리겠어요. 자, 이게 A분의 1 X고, 그 다음에 B분의 1 X는 요 사이를 지나야 돼.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 파란색이 바로 로그 뭐냐면 B분의 1 X. 대칭된 거. 자, 왜 이렇게 그린 거야? BX, 로그 BX가 더 멀리 떨어졌잖아. 대칭되게 그려야 되니까. 조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자, 지금 현재, 여기는 1,0이죠. 여기가 터닝 포인트죠. 여기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여기에서 위에 지난 녀석은 파란색과 비교했을 때, 파란색 위지. 이쪽에서는 파란색 아래가 돼. 반드시 그래서 여기가 높낮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이제 터닝 포인트라서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여기 C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C가 요 밑에 있어야 돼. B분의 1보다. 오케이? B분의 1보다 C가 크지. 자, 감소함수 쪽에서는 밑이 큰 게 더 아래쪽으로 그려진다 그랬어.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잖아. 아래쪽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C가 B분의 1보다 크니까 이거 아래쪽. 그러니까 반드시 B분의 1 X를 요 A분의 1 X 요 사이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제 보겠어. K가 지금 0에서 1 해야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이 X 대신에 K를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X 대신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X라고 생각하면 로그 A분의 1X인 이 빨간색 그래프에 X자리에다가 K를 넣은 거니까 X축 위에 K를 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K가 0에서 1 사이기 때문에 K를 여기서 선정해. 이 정도의 대략적으로 있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의 대략적으로 있다고 보면 K가 그때 값이, 자, 그때 A분의 빨간색이지. 크게 그리자. 여기에서 여기가 0에서 1 사이니까 당연히 K가 여기 있어야 되지. 이쪽에. 여기가 0, 여기가 1이니까. K가 또 치면 여기 값이 뭐야? 로그 AK, A분의 1K.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파란색 값이 뭐예요? 로그 B분의 1K지. 빨간색 그래프가 로그 지금 뭐냐면 A분의 1 X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K는 요 좌표, 요 Y 좌표가 요거 A분의 1 K고, 마찬가지로 얘는 로그 B분의 1 K인데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잖아요. B분의 1 K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크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로고 CK인데 이 자체가 지금 로고 CX 그래프잖아. 이 검은색이.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요렇게 더 올려서 여기 값이 바로 로고 CK야. 그 로고 CK가 확실하게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로고 BK, A분의 1K니까 순서대로 딱 됐으니까 이게 뭐랑 맞는 거예요. 개형상 어쩔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을 보면, 자, 디귿번은 제가 여기는 A분의 1, A분의 1, 그러니까 밑이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밑을 봐야 돼. 밑이 똑같은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밑이 B분의 1로 바뀌어. 자, 그럴 땐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겠어요. 자, 얘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 얘는 둘 다 A분의 1이죠, 밑이 A분의 1이니까 A분의 1X 요거 그래프. 요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보면 돼. 자, 요 니은번은 여기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지우겠어요. 잘 쓸 사람 써놔. 아우, 쉣, 다 젖었네. 쉣이죠,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게 A분의 1X고, 파란색이 아까 로고 B분의 1X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만 있으면 되니까 이쪽에서 보겠어요. 멀리 갈 필요는 없어. 빨간색이 로고 A분의 1X야. 파란색이 뭐냐면 로고 B분의 1X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C랑 B분의 1이 있는데 C랑 B분의 1은 누가 커? C가 크죠, B분의 1보다. 그러니까 B분의 1이 대략 요 정도에 있고 C가 요 정도에 있다고 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A분의 1x, A분의 1짜리인 요거 문제에서 A분의 1이지. 이게 칸이 좁으니까 참 힘드네. 밑이 A분의 1이잖아. A분의 1이니까 A분의 1 그래프만 보면 돼. 요 빨간색만 보면 돼요. 빨간색만 보면 되면 B분의 1은 여기고 C분의 1은 지금 이 정도 되죠. 여기 빨간색에서만 보는 거니까 B분의 1이 C분의 1보다 B분의 1이 C보다 작기 때문에 그 둘 다 0과 1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서 놀아야 돼. 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C가 지금 C가 0에서 1 사이잖아. C가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감소함수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보다 작은 거야. 여기 위에서. 오케이? 여기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서 놀아야 돼. 이 사이에서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B분의 1일 때 값은 여기고 C일 때 값은 여기니까 누가 더 높아요, 값이? B분의 1일 때 값이 더 높지, 함수 값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로그가 얼마가 되냐면 A분의 1에 B분의 1이고 요 값이,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A분의 1에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디귿번 문제는 맞아. 아니 요거 앞에 두 개는 참이더라. 오케이? B분의 1이 더 크니까,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이 B분의 1짜리로 함수야. 그럼 B분의 1짜리는 여기서 파란색을 봐야 되는데, 요거를. 그때 얘는 C를 놔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겠어요. C를 놔야 되니까, 얘가 지금 C가 파란색에서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B분의 1 그래프에다가 C 값을 대입해야 돼. 그럼 로그 B분의 1 C가 6이잖아. 그 다음에 로그 B, 여기 A분의 1에 B분의 1, 요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거든.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분의 1 값은 요거. 그럼 현재 C가 위치가 만약에 한 이 정도 있으면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지, 파란색보다. 요거 B분의 1. C가 만약에 물론 이쪽에 B분의 1 근처에 있다면 얘가 더 높아. 요거보다. 우리는 지금 비교해야 되는 게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랑. 그러니까 C의 상황에 따라서 C가 여기 있든 C가 어디에 있는 거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 그러면 확실하게 크다고 말할 수 없지. C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도 작잖아. 값이. 요거 B분의 1이 C가 여기 이건데.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여기에서 틀려서 그래. 쌤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단련되면 금방 풀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뭐라고? 틀렸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개형상 확실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야. 틀렸어요, 디귿번은. 앞에 거 두 개는 맞는데, 앞에 거 두 개 맞는 이유는 하나의 그래프에서, 이거 하나의 그래프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값이 당연히 얘가 보다 크잖아. 감소함수니까 당연히 감소함수에서는 클수록 작아지고 작을수록 크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16번 문제를 보면 얘는 우리나라 이제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사용로그 활용으로 전통적으로는 되게 중요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게 잘 안 나와. 요즘은 유행해서 좀 사라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내신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게 중요했던 것들이 이렇게 툭툭 갑자기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내신 준비하는 거는 이런 꼼꼼하게 좀 예전에 유행했던 것도 꼭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 16번 문제를 보면 뭐냐면 2023년에 어떤 GDP가 있는데 그거 교육 예산이라는 게 또 하나 있고 그거가 GDP 1.2%래. 그리고 2024년부터 27년까지 GDP 성장률이 매년 10%래. 그러니까 GDP는 성장률이 10%고 자, 2027년에 GDP가 1.7%가 교육 예산이 됐다면 이 4년 동안 교육 예산은 매년 몇 %씩 증가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라는 게 있고 GDP가 있어. 그러니까 GDP는 GDP 나름대로 몇 %씩 10%씩 증가하는 거야. GDP는. 그리고 교육 예산은 교육 예산 나름대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거든. 두 개가 같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뭐가 뭐에 몇 배, 뭐 몇 %, 전형적인 문제예요.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문제가 2023년 있잖아. 그러니까 2023년을 그냥 23이라고 쓰겠어요. 이때 GDP가 있어. GDP를 그냥 P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육 예산이 있어. 교육 예산을 2023년도는 몇 %라 하냐면 교육 예산이 1.2%라 했죠. 그러니까 GDP의 1.2%니까 100분의 1.2지. 1.2%라는 건 100분율이잖아.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100분의 1.2가 되는 거죠. GDP의 P. 그러니까 GDP P에 100분의 1.2 곱하면 되겠어. 자, 24년도. 자, GDP는 성장률이 10%씩 증가한대. 10%씩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얼마 곱하는 거야. 이건 이제 기본에서 1.1을 곱해야 되죠. P.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2024년도에는 원래 바로 전에 GDP의 10%가 증가했으니까 1.1을 곱해야 돼. 1.2P. 일정하게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25년은 얼마가 돼? 1.1을 곱하니까 1.1의 제곱피가 되고 26년에는 또 1.1을 곱하니까 세제곱이 되고 이제 라스트 2027년에는 1.1의 4제곱피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매년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럼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10% 증가하면 1.1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매년 X%씩 증가한대. 근데 지금 그건 식으로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냥 X%, 그러니까 R씩 곱해진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 예산이 요거잖아. 100분의 1.2P잖아. 거기에 일정한 수 R이 곱해진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요거 1.1이 곱해진 것처럼 얘도 어떤 수 R이 계속 곱해진다고 하면 여기는 R이 제곱이 되지.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4승이 돼요. 그러니까 증가한 횟수야. 4번 증가하면 4승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점점점 쓰고 바로 쓰면 얘는 100분의 1.2 P에 R의 4승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2027년도에 이 교육 예산이 이 녀석이 요거에 또 1.7%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식을 한 번만 더 쓰겠어요. 100분의 1.2 P 곱하기 R의 4승이 뭐가 된다는 거야? 1.1의 4승 P. 이게 GDP야. 2017년도 GDP의 1.7%니까 100분의 1.7을 곱해야 되지. 자, 식을 써놓고 보면 이 P는 이제 약분이 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100도 약분이 돼요. 오케이? 자, 우리는 이제 R을 구해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R 4제곱으로 해서, 자,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얘는 1.2분의 1.7 곱하기 1.1의 4승이 되죠. 요거 나눠준 거야, 1.2.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모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R을 구하려면, 상용 로그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런 거 구하는 거. 거듭 제곱 큰 수가 있을 때 뭐, 요거로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사용 로그를 취하는 거죠. 양변에 사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R의 4승. 그 다음에 로그 뭐가 돼요? 1.2.
이걸 일부러 1.7로 놔둔 이유가 있어. 어차피 사용 로그 표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값만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건 놔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 나가고 로그 R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가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분류하고, 그지? 더하기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분수니까 요거 분자 빼기 분모 바로 씁니다. 그냥 로그 1.7,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마이너스 로그 1.2, 그 다음에 로그가 얼마가 돼요? 1.1의 4제곱이지. 근데 이거 4는 또 앞으로 발사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4 이렇게 쓰겠어요. 단순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로그 R만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이 값들은 어디에 있어? 사용 로그 표에 있지. 여기서 좀 짜증이 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계산 생략할 거야. 로그 1.7은 여기 1.7 있어. 0.2304. 빼기 로그 1.1은 요거지. 0.0792. 그 다음에 로그 1.1은 여기 있어요. 0.0414. 에다 곱하기 4하고 다시 4로 나눠줘야 돼. 오케이? 4로 또 나눠줘야지 로그 R만 남죠. 자, 이 계산은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그 R을 딱 계산을 하면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0.0792가 나와요. 0.0792.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0.0792니까 이거를 다시 로그표에서 보는 거잖아. 이건 여기 있네. 0.0792가 여기. 오케이? 그럼 로그 얼마가 0.0792야? 로그 1.2.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지금 R은 따라서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1.2씩 곱해진 거니까 몇 퍼센트를 증가했다는 거야? 10% 증가하면 1.1 곱하는 거죠. 그럼 1.2를 곱했다는 얘기는 20%씩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 전통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옛날 스타일이 다시 새롭게 또 갑자기 또 유행 타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유형을. 자, 17번 문제를 보면 얘는 이제 로그 뭐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복잡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자, 이제 뭐 A 케이스를 구하라 했는데, 자, 설명이 나와 있어. 자, 뭐 직각삼각형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x축과 만나는 점이 뭐 d고 뭐 해서 막 설명 다 나왔지. 그다음에 넓이의 비가 뭐 2대1.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직각삼각형과 여기 뭐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뭐 2대1.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 도형에 대한 어떤 복합 이론 다 이제 어떤 중학교 도형부터 해가지고 다 기억을 해야 되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 나왔는데, 자, 뭐 무게중심표가 뭐 3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자, 일단은 여기서 눈여겨서 딱 봐야 돼. 너무 복잡해. 자,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가 x-2. 여기가 지금 x-2. 자, 요것도 이제 원래 마이너스 x지만 요걸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a에다가 마이너스 가로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쳐도 똑같지. 2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게 다 x 마이너스 2가 눈에 들어와.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고, 얘는 평행이동돼서 틀어졌기 때문에 원래적인 기본적인 모양 있죠. 지수함수 기본적인 모양으로 다 왼쪽으로, 즉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이런 생각은 원래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평행이동된 거를 원래 좀 가벼운 모양으로 갖다 놓고 대칭성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풀면 이제 문제가 풀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겠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전부 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겠어요. 다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다 가는 거야, 모든 게. 자, 그걸 지금 그리는 게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미리 좀 그려놨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y는 ax승이 되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하면 얘는 그냥 로그 ax가 돼. 그러면 얘가 바로 역함수 관계, y는 x 대칭이잖아. 그런 것도 이제 보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하면 그냥 마이너스 x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세 개의 관계를 보면 얘네 둘이는 x축 대칭이야. 요거 두 개. 역함수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하고는 어떤 관계냐? 자, 이 녀석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관계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y는
ax 승에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식이? x랑 y랑 바뀌는데 부호까지 바뀌는 거지. 마이너스까지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y는 로그 뭐가 돼? a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줘버리니까 이렇게 y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프 관련돼서 대칭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생각보다. 그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막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대로 전부 다 표현한,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넓이를 나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좌표가 하나도 없어. 항상 이제 이런 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돼서 점이 막 중요한 점이 있는데 좌표를 찍어야 되겠죠. 그럼 좌표를 찍겠어. 오케이? 자, 좌표를 쭉 찍고 들어가면, 요 녀석의 좌표를 B, 뭐라고? B, 아니야, B, 알파, 베타라고 놓겠어요. 오케이? 한 좌표를 놔야 돼. 그럼 여기가 y는 x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니까 x, y 좌표 바뀌잖아. 베타, 알파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점은 뭐라고? 요 점은, 자, 여기서 여기 조금,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점 있잖아. 요 점, 중요한 점. 자, 이게 대칭 축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야. 누구랑 현재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에요. 이거 두 개가. 잘 봐야 돼. 근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왔거든. 그럼 대칭축의 평행한 선이야. 대칭축의 평행한 선인데, 그거의 수직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당연히 대칭축의 수직으로 결국 가는 거잖아. y는 마이너스 x의 수직인 선이지. 결국 쉽게 얘기해서. 요 선이.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은 자기 그래프를 마이너스 대칭시킨 그래프 위에 딱 떨어지게 돼 있잖아. 대칭성에서. 그거를 왠지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점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서로 바꾸고 부호까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베타, 알파였으니까 요게 x 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요게 y 좌표가 되고 또 마이너스 부호 바꾸고 그래서 요 점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세 점을 지금 구해놨어. 이렇게 놓고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잖아. 여기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요 교점이 하나 있는데 요건 여기랑 대칭인 거야. y는 마이너스 x랑.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돼. 그럼 여기 알파, 베타가 결과적으로 이 점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됐다는 얘기는 x좌표, y좌표가 부호가 바뀌었지. x좌표, y좌표 부호 바뀐 게 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이 녀석은 서로 원점 대칭이야, 원점. 원점 대칭이면 서로 선을 그으면 현재 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선이 반드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바로 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현재 원점이야. 요 선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여기 요 선이 하나 있죠. 요걸 지금 그겠어. 요 선을 여기서 이제 하나 그으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넓이의 비가 자, 문제에서 읽어보면 넓이의 비가 2대 1이래. 그러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가 넓이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요거랑 넓이가 똑같지. 2대 1이니까 여기가 반이잖아. 전체 넓이가 만약에 2S면 여기가 S고 여기도 S잖아. 그럼 요 점은 당연히 여기 중점이죠.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반토막 난다는 거지.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해서 가장 다양한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삼각형 선을 이렇게 가면 여기가 m 대 n이면 이 넓이 s1, s2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되는 거지. 제곱이 아니죠. 닮은 비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얘가 지금 가운데 중점이야. 1대 1이면 여기 넓이 똑같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랑 넓이가 똑같다는 거야. 얘가 중점이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가 전체 넓이가 7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7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쪽 넓이가 지금 현재 2분의 7이야. 여기가. 여기 넓이가 지금 2분의 7이다. 이쪽에. 이걸 좀 노란색으로 하나 칠하겠어요. 여기 넓이가 지금 2분의 7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만 띄워낼게.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수직이야.
그럼 여기 좌표가 지금 베타 콤마 알파고 여기 좌표가 알파 콤마 베타예요. 여기 원점이야 지금. 여기 넓이만 떼어냈어. 2분의 7이라고. 자,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자, 이 넓이를 구하려고 밑변의 길이 높이 구하기 위해서 뭐 거리 공식 그렇게 하지 말고 신발급 공식 이거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은 무조건 알아야 돼. 신발급 공식이 원래 되게 복잡한데 하나가 원점인 건 편해. 세 점 중에서 하나가 원점인 거인 넓이 구하는 거는 그걸 신발급 공식이라고 하는데 축소된 신발급 공식이야. 하나가 원점인 거는 되게 간단하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 복합적으로 돼 있어야 1등급이 나오는 거야. 2분의 절대값 여기 x좌표 y좌표 원점은 필요 없고 여기 x좌표 대각선 곱해. 이쪽 곱하고 이쪽 곱한 다음에 빼면 되겠어. 알파제곱 빼기 베타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오케이? 요거 써서 반드시 잘 기억해. 여기 절대값이 꼭 있어야 되고 넓이는 양수니까. 그래서 2분의 1 얘 곱하기 빼기 얘 절대값에 그게 2분의 7하고 나왔으니까 일단 시간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조건 하나에서 지금 시간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여기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 무게중심 x좌표가 3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 대충 어디 있는데 얘가 x좌표가 3이래. 근데 현재 지금 처음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 상황이죠. 그럼 여기 무게중심은 이렇게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x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야지. 1이. 오케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표가 3이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했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 빼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무게중심표가 지금 여기가 무게중심이에요. 여기 G라고 하는 무게중심인데 그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공식 있잖아. 또 이게 또 나왔어요. 3분의 x좌표끼리 더하는 거지. 이렇게 3개. 그럼 여기 x좌표 여기요. x좌표니까.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식은 여기다 쓸게. 무게중심 좌표식은 요건 좀 지우자. 요거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자세하게 3분의 뭐야 x좌표끼리 더하는 거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걔가 지금 1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베타는 3 바로 나오죠. 없어지니까. 자, 그리고 여기 밑에서 여기 조건에서 베타가 3이 나왔으니까 이거 9고 현재 봐봐. 이게 y는 x니까 y는 x 밑에 있죠. 이 알파 베타가 처음에 우리가 알파 베타 얘부터 스타트 끊었잖아. 알파가 크지 베타보다. y는 x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x좌표가 y좌표보다 크잖아.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서 좀 알파가 베타보다 큰 상황이야. 그럼 절대값은 그냥 봉인 해제되고 요 약분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7이 되는 건데 베타가 지금 3이 나왔어요. 베타가 3이 나왔으니까 요거 9니까 넘어와서 16. 알파 제곱이 16이니까 알파 제곱이 16이니까 알파는 4지. 뿔마사인데 양수니까.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왔어. 4,3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원래대로 와서 풀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서 뭔가 끝을 낸다기보다는 항상 처음에 있는 요 그림으로 다시 와서 풀어야 되잖아요. 요 그림으로 다시 오겠어. 요 그림으로 다시 오면 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럼 여기서 요 B의 좌표가 뭐가 돼? 여기 지금 알파 베타가 4,3이 나왔으니까 다시 x축으로 2만큼 오른쪽으로 또 가야 되지. 원래대가 되려면. 그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원래 요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얼마 해야 돼? 2를 해야 돼. x축으로 2만큼 편의되니까 x축으로만. 그러니까 6,3이 되죠. 오케이? 6,3이 되겠어요. 알파가 아까 4였잖아. 얘가 3이고. 자, 그럼 요 점이 나왔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요 점이 나왔으면, 근데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야지. 대입하면은 y 대신에 3, x 대신에 6. 따라서 k는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교점이니까 이 로그함수에다 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 넣으면 이제 y는 3이고, 로그 a에 6을 넣으니까 4죠. 단계산이니까. a의 3승이 4야. 그럼 따라서 a는 4의 3분의 1승이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2의 3분의 2승이잖아. 자, 그럼 이제 다 이제 a의 k승 구하는 거니까 a의 k승이니까 2의 3분의 2승의 9승. 그래가지고 2의 몇 승? 6승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2의 6승 되겠어. 답이 2번이에요. 2번. 자,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일단 평행이동 같은 거는 원 상태로 기본
꼴로 지수 로그함수 기본꼴 있죠. 그래야 y는 x 대칭이고 막 원점 대칭이고 쉽게 이용돼서 계산이 덜 복잡한 거야. 좌표로 여기 심은 다음에 이렇게 y는 x 대칭에서 좌표를 이렇게 추적해 가서 그 다음에 여기 무중심의 좌표가 1이니까 여기서 베타가 금방 나오잖아요.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연습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진 않아. 이런 것도 나름 유형화된 거라서. 오케이. 자, 논술형 2번 문제 한번 보겠어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직선, 1차 함수 직선이지. 자, 그래서 요 부동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은 얘가 이 문제 유형도 모의고사 유형이야. 모의고사 좀 예전 스타일이나 이런 거나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 유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프를 보고 부동식 푸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준비했으면 이건 크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일단 식을 정리를 해야 되죠. 식을 정리하게 한 문제 나왔으니까 자, 식을 한번 써보면 2분의 1 여기다 그냥 쓰겠어. 오른쪽에다 fx gx 오른쪽 여기에서 요 식은 마이너스는 역수로 2분의 1 fx 되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또 얘가 돼 있으니까 이거 곱해야지. 바로 씁니다, 한 방에. 그럼 얘는 오른쪽은 2분의 1 fx승이 되고, 얘는 이제 2분의 1에 뭐가 돼? 2gx 빼기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2 곱해야 돼. 오케이? 2분의 1로 바꿨으니까. 그럼 여기 밑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요거 두 개 뭐해져요? 더해지잖아.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한 방에 이제 2분의 1에 승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계산 쉬운 거니까 이건 바로 지우겠습니다. 여기 요 두 개 더하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감소함수지. 2분의 1이니까 밑이 2분의 1 감소니까 부동호가 바뀌어서 fx gx는 크거나 같다. fx 더하기 2gx 마이너스 2. 자, 이제 부등식이니까 자, 왼쪽으로 다 넘겨주겠어요. 자, 여기는 넘어가면 이제 fx 그 다음에 gx 빼기 1이 되죠. 자, 이제 미리 계산 생략 차원에서 요 fx 넘어가면 마이너스 fx잖아. 여기서 fx 묶어줬어. gx 빼기 1이고 요거를 넘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gx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영상. 그럼 전체적으로 fx 빼기 2 gx 빼기 1로 인수분해 가 토탈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거는 이제 두 덩어리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덩어리 곱해서 양수잖아, 0 이상.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 덩어리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두 가지 스타일 있지. 그 두 가지 스타일 다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자, 그러니까 fx가 2 이상이고, 오케이? gx가 뭐 1 이상.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양수인 거야. 플러스인 경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fx가 2 이상은 2는 상수함. 수평선이죠. 상수는 그래프가 수평선이야. 수평선이니까 이 수평선 여기 쫙 있잖아. 그래서 이 수평선 하나 경계선으로 그어놓고, 그거에 뭐야? fx가 크다는 얘기는 위쪽이죠. 그러니까 fx가 이 2보다 위에 있다는 건 여기랑 여기잖아. 그때 x범위 구하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거 여기죠. 그때 x는 여기 1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1 2하고 그다음 요쪽이죠. 요쪽. 그러니까 요쪽. 그러면 5 이상이잖아. 오른쪽으로 가니까 1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얘는 1 2하고 5 이상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gx가 이제 1 이상. 그럼 1을 전개선을 또 그어야죠. gx 경계선 1이 여기니까 gx가 1이면 1보다 이상이니까 1보다 위쪽에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x는 여기잖아. 이렇게 4 이하가 되겠죠. 얘는 4 이하. 자, 이고니까 교집합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 공통범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나왔는데 동시에 공통범위니까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1번에서 최종적으로는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수직선으로 하나는 1 이하, 하나는 5 이상, 또 다른 하나는 4 이하잖아. 높이를 다르게, 좀 높게 이렇게. 그러면 두 줄이 같이 가는 거는 여기 1 이하잖아요. 동시가. 그래서 1 이하 나오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둘 다 마이너스 해야죠. 여기가 둘 다 마이너스.
즉 fx가 2보다 작아야 되잖아. 마이너스가 되려면. 그래서 얘는 fx가 2 이하, 등호가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쓰면 되는 거예요. 2고 동시에 gx는 1 이하가 돼야 곱해서 0 이상이 되니까, 그럼 2 이하는 2가 여기 있으니까 fx가 2보다 아래쪽은 여기지, 여기. 이 아래쪽에 있잖아. 2보다. 그럼 그때 x 범위는 1에서 5 사이죠. 그러니까 얘는 1에서 x가 5 사이고, gx가 1 이하는 gx가 직선이니까 얘가 1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여기잖아. 이게 1 아래쪽에, gx가 1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지. 그럼 4 이상이 되겠죠. 그럼 얘는 4 이상이야. 요거 두 개를 또 공통범위 뽑아내야 돼. 그러면 얘는 4에서 뭐 사이? 5 사이가 될 거 아니야. 4 이하랑 4 이상이랑 5 이하니까 공통된 거. 그럼 다 끝났어. 그럼 요거 두 개가 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 또는 얘니까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얘도 답되고 얘도 답되고.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이제 자연수는 1 이하에서 1 하나 있고, 여기 4랑 5, 4랑 5가 나와서 3개 이렇게 해서 답이 3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논술형 3번도 보겠어요. 자, 논술형 3번도 예전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한 거야. 조금 예전 거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학교에서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풀려, 쌤은. 이 문제는 원본 그걸 기억하면 어렵지가 않아.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고 문제 한번 들어가보겠어. 자, 로그 3의 얘가 값이 자연수래. 자, 로그가 자연수 정수되는 문제는 로그 지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름 킬러성, 킬러까지는 아니어도 준킬러성으로 해서 작년에도 이제 수능에서 지수인가 로그에서 자연수 조건들이라는 게 나왔죠. 실제로 나온단 말이야. 4점짜리로 그것도. 자, 일단은 얘가 이 녀석을 보면 얘는 지금 누가 로그 3에다가 로그가 자연수가 된다 이런 문제는 n이라고 놓고 딱 시작한 거죠. n이 자연수잖아. n을 자연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로그 정의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3n승이 돼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이 2차식이 3의 거듭제곱수 꼴이 돼야 돼. 당연히 여기 n은 지금 여기 n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1 들어가면 3 되거나 2 들어가면 9 되거나 3 들어가면 27이 되거나, 즉 이 2차식이 값이 3의 거듭제곱꼴 돼야 되니까 요 2차식을 값을 추론하기 위해서 이걸 함수로 해서 이제 구하는 거야. 그래야지 쉽게 풀거든. 함수로 해서. 그러니까 요걸 fx를 하나 잡겠어요. 저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5 있죠. 2차 함수로 놓으면 이거는 지금 위로 볼록이고 축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2잖아. 이거 완전 접수 굳이 하면 뭐 이런 거 하자 그냥.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4분의 a제곱이 되고, 이렇게 돼서 완전 접수하면 축이 마이너스 2. 근데 a가 지금 자연수야. 그럼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이기 때문에 0보다 작지. a가 자연수니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건 위로 볼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지금 x축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가 축이 여기 있잖아. 2분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2죠. 축이. 자, 그럼 이 값이 얘네들의 이 값들이 아까 말했듯이 얘가 지금 3의 n1이면 3이나 이렇게 돼야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최초에 여기서 시작하는. 그래, 그렇게 되는 요 x 값들이 지금 x축이니까 얘가 4개가 있어야 된대. 4개가. x가 4개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가능한 값이 이 fx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가 가능한 값이 3. 어차피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3이 있을 거 아니야. 3 값이 그럼 몇 개 생겨? 2개가 생기지. 그럼 x 값이 2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4개가 나와야 되니까 9. n이 2면은 9. 오케이? 3의 제곱. 그럼 여기도 x 값이 2개 나오죠. 그럼 4개 나왔네. 그럼 27은 요 위에 있어야 돼. 3의 세제곱인. 4개에서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 점 있죠. 요 점이 9보다는 커야 되고 27보다 작아야 돼. 만약에 27이 여기 있으면 여기 9도 있고 여기 3도 있으면 x 값이 6개 나오잖아.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넷, 다섯, 여섯 개. 안 되지. 네 개만 나와서. 그래서 그거 상황을 파악했으면 어렵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가 만약 요 라인이 9야. 그럼 27은 요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에 y 잡혀 있죠. 최대값이 9와 27 사이야 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지금 fx 그래프니까 fx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값을 말하는 거야. 이 자체 값. 그럼 fx라는 건 y 값을 말하는 거죠. y축에서. 그래서 9일 때 그때 x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3일 때도 x 값이 두 개가 나오고 3번에 표시해놓으면 그럼 이제 합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는 거죠. x 값이 9일 때 2개 3일 때 2개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여하튼 결론적으로 요 값 구하면 요 값이 뭐예요? f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최대값이니까 요거죠. 요거 4분의 a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대값 얘가 9보다는 커야 되고 4분의 a제곱 플러스 5 27보다 작아야 돼. 3의 세제곱 3의 제곱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가야 돼. 얘는 9는 3의 제곱 이렇게 가듯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런 수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5를 빼주고 4를 곱하면 4, 4, 16에서 a제곱이 5 빼면 20이지 5 빼면 22에다 4 곱하니까 88.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럼 얘는 a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수야. 그럼 5부터 가능하지. 16보단 커야 돼. 자 혹시나 여기 크거나 같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만약에 딱 얘가 9가 딱 되면 이렇게 9가 딱 여기 있으면 만족하는 x값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3 두 개에다가 이거 하나면 3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조금 아래에 있어야 돼. 9가. 그치? 9가 아래에 있어야 여기 2개 걸리고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 값은 9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만약 27에 꼭 딱 다 버리면 하나 또 만나잖아. 27에서. 그러면 4개가 아니고 5개잖아. 이렇게 5개. 오케이?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거는. 그럼 여기서 4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는 5부터 6, 7, 8, 9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죠? 9, 9, 81이니까. 어차피 그냥 찾는 거지. 자연수의 제곱수니까. 저기 안에 갇혀있는 거를 그냥 찾으면 돼. 그걸 뭐 식으로 막, 뭐 나타내는 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5개가 자연수가 나왔고, 이거 다 더하면 되지. 그래서 35. 다 더하면 답이 35예요. 요 정도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그 앞에 객관식에 있는 문제들이 계산 복잡하고 몇 개 있었는데 앞으로도 내신 되면은 요즘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요한 것들 핵심 있죠. 그런 것만 뽑아서 해야 돼.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거 수학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거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거를 잘내. 그러니까 예전 기출 문제죠. 좀 오래된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히 준비해야 우리가 이제 1등급을 맞을, 1등급, 2등급이 목표면,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되고, 또 스킬. 아까 앞에 문제에서 신발끈 공식 같은 거. 써먹어야 된다고. 그런 거 안 쓰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각종 스킬 관련된 짧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잘 연습 많이 해놔야 돼요. 오케이?